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상처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상처 받았을 때 복수를 상상해 보시거나 실제로 복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결과는 어땠나요? 나를 상처 준 사람에게 복수하고 속이 후련하기 위해서는 허투루 복수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나를 상처 준 사람에게 하는 최고의 복수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최고의 복수 방법 10가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티내지 마라. 복수를 하고 싶지만 지금 당장 힘이 부족한 상황이다. 성공해서 힘을 키운 뒤 복수하라는 말도 있지만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른다. 그렇다고 지금 할 수 있는 복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가장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복수는 티내지 않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타격을 받았다는 티를 내지 않는 것이다. 상대방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여기고 그 사람의 말에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다. 상대방이 상처 주기 위해 공격을 해도 내가 타격을 받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자기가 더 화를 내거나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돈을 자랑해도 내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오히려 불쾌해질 것이다. 이렇게 무감각한 태도는 내 자존감을 지켜준다. 상대가 나를 공격해도 나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결국 상대방이 기분 나빠지거나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티내지 않는 것은 가장 빠르게 써먹을 수 있는 복수 방법이다. 두 번째, 화내지 말고 냉정함을 유지하라.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 순간의 기분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오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내 마음의 불길로 인해 눈앞이 깜깜하고 폭발할 것 같더라도 반드시 인내심을 가지고 마음의 물결을 잔잔하게 하라. 노여움이 일어나면 우리의 마음은 폭풍우 치는 바다와 같이 밖으로 매섭게 던져진다. 하지만 제대로 된 복수를 하고 싶다면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라.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인내하라. 그것은 스스로 내면에 평화를 줄 것이고 완벽한 복수를 위한 토대가 되어줄 것이다. 섣부르게 화내고 물리적으로 보복하는 것은 언제나 가장 쉬운 방법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눈속임일 뿐이다. 활활 타오르는 불에 장작을 더하는 행위일 뿐이다. 복수에 성공하더라도 결국은 상황이 악화되고 해결하기가 더 어려워질 뿐이다. 오히려 장작이 불타 없어지듯이 내 신변에 위험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인내와 냉정한 마음가짐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잡아준다. 분노의 근원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상황에 대해 먼저 이해하고 나서 차근차근 복수의 계획을 세워라. 그것은 화나게 만든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본인을 위하는 길이다. 내 감정을 다스릴 줄 알면 상대방을 넘어 우뚝 서게 되리라. 지식과 지혜를 쌓아 그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라. 인내를 통해 자제를 실천하고 후회로 이어질 수 있는 충동적인 행동을 피하라. 냉정한 마음가짐 속에 지식과 지혜를 쌓아라. 사람은 책을 통해 가장 많은 지혜를 얻는다. 제대로 된 복수를 하고자 하거든 먼저 책을 통해 지식을 쌓고 지혜를 얻어라.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통용되는 말이다. 또한 책을 읽는 동안에는 분노에 사로잡힌 마음을 맑게 할 수 있어 목표가 더욱 정돈되고 확실해진다. 게다가 책에서 얻은 지식과 지혜를 머릿속에 채우면 채울수록 내 인생은 더욱 윤택해지고 사람을 상대하는 법 또한 알게 된다. 책을 통해 과거 현인들이 남긴 지식과 지혜를 보고 배우면 내가 스스로 더 현명해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요령이 생기기 마련이고 훗날 복수심을 품게 만들었던 비슷한 상황을 다시 마주쳤을 때 다시는 남에게 당하지 않고 더욱 쉽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지식과 지혜로 무장해 있으면 그 상황을 역이용할 수 있고 내가 다시 상처받는 일이 없다. 상대가 자기 꾀에 넘어가게 할 수도 있다. 제대로 된 복수를 하고자 한다면 먼저 스스로 지혜를 얻어 현명해져라. 책을 너의 벗으로 삼고 책꽂이를 정원으로 삼아라. 오랜 시간 동안 책에서 얻은 내 지식과 지혜는 최고의 복수를 하는 데 있어 가장 도움이 되는 우아한 도구가 되어준다. 세 번째, 틀에 박혀있지 마라. 나도 행복해지면서 상대방은 후회하고 질투하는 최고의 복수는 무엇일까? 이 모든 것을 충족하려면 성공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수라고 말할 수 있다.
성공하면 굳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애써 복수할 필요도 없어지고 행복해져서 복수하려는 마음도 사라진다. 나를 상처 준 사람에 대해 생각조차 안 나지만 상처 준 그 사람은 분명 후회하고 옆에 찰싹 같이 붙어 있을 걸 이라 생각하고 매일매일 후회와 자책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그렇다면 성공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나이가 많아도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틀에서 벗어나라. 성공하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다. 성공은 나이가 많은 사람을 피하고 젊은 사람만 찾아다니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목표를 어떻게 세우느냐이다. 목표가 높아야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낮게 잡아 자신을 제한한다. 이렇게 하면 가능성도 줄어든다. 목표를 높게 세우면 새로운 기회가 보이고 더 좋은 전략을 찾을 수 있다. 목표가 높을수록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쉬워진다. 목표를 높게 잡으면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하지만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허황된 목표는 오히려 해가 된다. 지금 당장 자신의 목표를 다시 점검해 보길 권한다. 목표를 높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보라. 그렇게 하면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 네 번째, 내 사람에게 먼저 잘해줘라.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복수다. 진정한 복수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단지 돈만 많이 버는 것이 아니다. 돈도 벌고 마음도 평온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돈이 많고 시간이 남아도 가족과 행복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니다. 복수를 꿈꾸며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가족과 자신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복수에 집착하다 보면 오로지 돈과 성공에 매달리게 된다. 하지만 그런 돈과 성공이 가족과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러워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결국에는 행복하지 않은 것으로 나중에 큰 후회를 하게 된다. 결국 복수는 허무하게 끝난다. 복수를 하려거든 두 개의 무덤을 파라는 공자의 말처럼 복수는 나 자신과 내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준다. 진정으로 복수하는 첫 번째 방법은 복수를 잇는 것이다. 대신 내가 잘 사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가족과 나에게 잘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복수하려는 생각 자체를 잊게 된다. 복수 대상이 떠오르지도 않고 그 존재가 무의미해지는 순간이 온다. 이때 중요한 점은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나의 행복을 남의 행복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행복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 데서 온다. 나와 가족의 행복에 집중해야 한다. 나와 가족이 행복한 것이야말로 가장 멋진 복수이다. 이것이 후회 없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며 상처 준 사람에게 하는 최고의 복수다. 다섯 번째, 한 걸음 물러난 뒤 바라보아라. 우리는 얼마든지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한 걸음 물러서서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되돌아 보아야 한다. 한 걸음 물러나면 관점이 넓어진다.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의 우위에 설 수 있다. 상대방으로 인해 불같이 일어난 분노를 한 걸음 떨어진 채로 바라보면 그 불길이 짧은 찰나의 화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불길에 다시 불이 붙지 않게 거리를 두어라. 한 발 물러선다는 것은 상황을 회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감정과 행동 사이에 거리를 두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것은 나를 지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거리를 두었다면 잠깐 복수는 머릿속에서 잊어라. 그리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취미나 활동에 참여하거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일에 집중하라. 이러한 주의 전환은 오직 복수밖에 모르던 나를 악의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것은 마치 따스한 빛으로 가득 찬 꽃밭처럼 화로 가득 찬 불같은 마음을 달래줄 것이다. 순간의 분노에 휩쓸리지 말고 한 발짝 물러나라.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머리를 식힌 후 복수의 이유를 명확히 규정하라. 정직한 사람은 스스로를 다스리지만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그저 스스로의 욕망에 지배당한다. 상대방에게 복수를 하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에게 정직해져야만 하는 이유이다. 상대에게 복수를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누며 상대에게 복수하고 싶은 이유를 차근차근 생각해보고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말해보라. 만약 그 이유가 정당하거나 확실치 않다면 당신은 절대로 상대에게 어떠한 복수를 행해서는 안 된다. 원래 인간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그 복수로 인해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상관하지 않고 일순간의 사소한 감정만으로도 상대방을 무너뜨릴 처절한 복수를 꿈꾸기 때문이다. 단지 사소한 감정으로 인해 별거 아닌 사람에게도 정당하지 못한 복수를 한다면 찰나의 즐거움은 느낄 수 있겠지만 추후에 돌아오는 불행은 몇 배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무릇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스려 정당한 이유로 복수를 하며 남들에게 떳떳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자신에게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그릇된 욕망에 몸과 마음이 지배된 나머지 옳지 못한 복수를 해버려 본인이 화를 입는다. 나를 상처 준 사람을 두고서 냉정하게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복수를 하기 전에는 먼저 마음을 다스려라. 스스로 복수를 해야 하는 이유를 묻고 복수를 해야 할 이유가 명확하다고 생각이 들면 정직하고 떳떳한 방법으로 상대에게 복수를 하라. 정직한 사람이 행하는 떳떳한 복수는 구차하거나 치졸해 보이지 않는다. 그래야만 나를 지켜보는 세상 사람들도 박수를 쳐준다. 6번째, 시야를 넓게 가져라. 승자는 다른 길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패자는 길이 하나뿐이라고 고집한다. 상대의 옹졸한 행동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나머지 어쩔 줄 모르는 분노에 사로잡혀 상대에게 그대로 되갚아주고 싶은 잔인한 마음이 들겠지만 상대에게 똑같이 되갚아줘도 상대는 전혀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있고 굳이 내가 상대의 행동을 따라하여 내 손을 더 높일 이유는 없다. 세상에는 내가 복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려 내 일을 방해한다면 내가 지닌 능력으로 일을 진행하여 내 가치를 증명하면 되는 것이며 만약 진실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내가 먼저 예의와 태도를 갖춰 주변 사람들에게 감춰진 진실을 알리어 상대가 한 말과 행동을 무색하게 만들면 된다. 설령 상대의 악의적인 행동으로 인해 내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이에 결코 고개를 숙이지 말고 상처받은 표정도 드러내지 말며 그저 아무렇지 않은 듯 지내며 감정을 숨긴 채 상대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통쾌한 복수를 준비하면 된다. 그러나 가장 최고의 복수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상대가 내게 어떤 상처와 원한을 주었든 간에 그것을 되갚아주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여 상대보다 더 좋은 인생을 꾸려나가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복수라 할 수 있다. 승자는 다른 길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패자는 길이 하나뿐이라고 고집한다. 원한에 사로잡혀 당장 앞을 보지 말고 나를 상처 준 사람처럼 옹졸한 시야를 갖지 말고 멀리 내다보며 인생을 바라보자. 만약 이미 상대에게 복수할 수단과 방법을 갖고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삶에 더 집중하고 있다면 당신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자 진정한 인생의 승자나 다름없다. 나를 상처 줄 사람을 미리 알아내라. 이런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것은 애초에 당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타인을 비하하고 조롱을 일삼는 자를 조심하라. 교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상대방을 약화시키고 자신의 우위를 강조하려 한다. 좋은 인품을 가진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고 내 주변 사람들의 공으로 돌리지만 교활한 사람들은 남을 까내려 자기 자신이 상대적으로 돋보이는 것이 가장 빠르게 인정받는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더럽고 비겁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약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막 대해도 된다라는 인간으로서는 가져서는 안 돼 한심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도 자신이 늘 우위에 서려고 한다.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전문가는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참지 못한다.
대화를 할 때도 상대방을 조롱하지 못해 한달이다. 이런 자들은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 방법을 정말 많이 알고 있으며 자신이 뭔가 잘못 생각하거나 혼동하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무조건 다른 사람들 탓으로 돌린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되도록 취약한 부분을 보여서는 안 된다. 싸움이 될 만한 일은 피하고 감정적으로 도전해 오는 것이 분명할 때라도 상대하지 말고 일단 무시하는 게 좋다. 대화를 할 때도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저 냉소주의로 대응하거나 대화를 거절하라. 교활한 사람들에게는 확실하게 얘기해야 한다. 대화하기 싫다고 확실히 얘기해야지. 싫은 티를 내는 정도의 은밀한 의사표시는 먹혀들지 않는다. 따라서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피하라. 사람 간의 사이에서 신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살펴보면 그저 말만으로는 신뢰를 줄 수가 없다. 어떠한 말을 뱉고 그 말을 행동으로 지킴으로써 사람들의 신뢰는 점점 쌓여가는 법이다. 하지만 교활한 자들을 살펴보면 다들 짜맞춘 것 마냥 비슷한 특징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 신기하게도 이런 사람들이 자주 뱉는 행동은 부자나 유명한 사람을 알고 있다던가 혹은 투자로 돈을 불렸다며 자신의 부를 자랑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을 파악하려거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살펴봐라. 부자나 유명한 사람을 알고 있다고 해서 소개를 해달라고 하면 소개로 이어지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좋다. 매번 핑계를 대며 자신의 거짓 인맥을 들통나지 않으려 애쓰고 투자로 돈을 불렸다는 말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의 투자금을 모은 사기인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런 사람들이 위험한 이유는 한눈에 알아보기에는 힘들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교활한 자들은 어느 정도 처음에 느낌이 오지만 말과 행동이 완전히 따로 노는 이런 사람들은 그 점을 알아차리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들이 앞세우는 말도 나름 조리 있고 이성적이며 짜임새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과 행동에 비추어 그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과 저 말 사이에 일관성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이들은 병적인 거짓말쟁이다. 그들의 위선과 기만, 자기 모순을 놓쳐서는 안 된다. 만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말과 행동이 계속해서 일치하지 않는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알게 되는 부류지만 그 시간이 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다. 그렇기에 자기 과시를 하는 사람이나 인맥 자랑을 하는 사람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밥값도 잘 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끔의 만남 정도는 필요하다. 서로의 시간을 써서 만나는 모임 등에서 같이 밥을 먹거나 무언가 돈을 쓰는 상황에서 항상 지갑을 놓고 다닌다든지 혹은 다음번에는 내가 산다고 말하며 매번 다음번을 기약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피하는 것이 이롭다. 만일 그 친구가 정말 형편이 어렵고 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모임에 참석할 리가 없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매번 남들에게 얻어먹기만 하고 자신이 남을 대접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것은 아까워하지만 남의 것은 쉽게 생각하는 이기적인 부류의 사람이므로 돈 계산 외적인 부분에서도 자신의 이득만을 찾으려 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이런 친구에게 한 번이라도 밥을 얻어먹겠다며 계속해서 만나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손절하는 것이 여러모로 이득이라는 점을 명심하라. 세 번째, 자기 의견을 강요하거나 억지를 부리는 사람을 조심하라.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대화를 함에 있어서는 어지간해서는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거나 유치하게 억지를 부려가며 대화에서 이기려 들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들은 일반적인 사람과는 다르다. 대화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자기 의견을 일방적으로 남에게 주입하려 한다.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보이는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견해나 가치관을 남에게 항상 강요한다. 그 누구도 모든 것을 알 수 없고 다 정답만 선택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틀렸다는 것은 죽어도 인정할 수 없기에 억지를 부려서라도 어떻게든
그래, 네 말이 맞다라는 말을 들으려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이 채워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도 그 사람의 말이 맞지 않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깨질까봐 억지로 수긍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 교활한 자들은 이런 사람들의 배려를 이용하여 자기 의견이나 방법을 남에게 강요한다. 이런 사람은 우월성을 과시하고 싶거나 자신의 불안감을 없애려는 욕망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기에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만큼 나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만일 내가 잘 나간다면 무척이나 배가 아파 나를 끌어내리려 할 것이고 혹은 나를 이용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볼 것이다. 그러니 상대방의 얘기가 말 같지도 않은 말이라 생각하면 다툴 필요도 없이 그저 자리를 피하라.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자들은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과 얘기하려 하지 굳이 듣기 싫어하는 사람까지 붙잡고 얘기하진 않는다. 세상엔 듣기 싫어도 자신의 얘기를 들어줄 착한 사람들이 널렸기 때문이다. 나를 상처 준 사람에게 하는 최고의 복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가 어떠셨나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지혜였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생각, 소중한 조언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입니다.